2년 전 목포에서 출범한 한국서울진흥원의 공모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부원장 인사가 이루어지는 등 퇴직 관료들의 일자리를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 중심을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서남 해안도 비상입니다. 2만여 척의 선박들이 항폭으로 피항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붕괴 위험으로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진 5층짜리 건물에 대한 철거 계획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태풍 북상에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태풍 북상에 한평 알루미늄 공장 화재를 나흘째 진화하고 있는 소방당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은 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섬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제4회 섬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년 전 출범한 한국서울진흥원 경영진 인사가 퇴직 관료들의 일자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 절차도 거치지 않고 부원장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사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한국섬진흥원 초대 부원장이 지난달 31일자로 퇴직했습니다. 천안시 부시장 출신으로 지난해 10월 임명돼 채 1년을 채우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은 마치 준비라도 했듯이 후임 부원장을 이달 1일자로 바로 임명했습니다. 신임 부원장은 경남 함안 출신의 거제시 부시장을 재임한 퇴직 관료 출신, 전임과 후임 모두 퇴직 관료 출신인데다 원장도 퇴직 관료입니다. 한국섬진흥원은 전임 부원장이 추천하고 5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게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임 부원장님이 이제 저희가 좀 응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부원장 이제 추천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 대상입니다. 인사위원들은 모두 원장이 승인하는 인사들로 채워져 원장이 사실상 인사를 전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섬진흥원을 감독하는 이사회는 유명무실한 실정, 섬진흥원 이사장은 부원장 인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이거 처음 접하는 소식이라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이사회가 제9시를 하지 못하는 사이 한국섬진흥원 경영진은 퇴직 관료들의 회전문 인사 창구로 같은 지역 출신을 챙기는 자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 중심을 관통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서남 해안도 비상입니다. 2만여 척의 선박들이 안전한 항포구를 찾아 피항했고 결실을 앞둔 농작물을 관리하느라 분주해졌습니다. 신광하 기자입니다. 서남의 어장의 관문인 진도군 서망항. 먼 바다에서 조업하던 선박들이 태풍 북상에 대비해 속속 입항합니다. 항구에 겹겹이 정박한 선박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게 결박해 파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여파가 양 좌우로 사이드로만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고 그래서 2중 3중으로 결박을 하고 있습니다. 큰 파도에 부서질 위험이 있는 작은 어선들은 아예 육지로 인양됐습니다. 서남의 항포구에 피항한 선박은 2만여 척. 먼 바다를 운항하는 여객선도 태풍이 지날 때까지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7월 잦은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복숭아 등 과수 재배 농가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태풍이 몰고 올 폭우와 강풍으로 수확기 과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밭작물과 논농사 역시 열매 맺는 시기와 태풍이 겹치면서 걱정이 큽니다. 논에 물을 깊게 대면서 쓰러진 피해를 예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을 많이 채우면은 그래도 이제 저렇게 익어가는 배들은 도복도 덜덜 될 거고, 그리고 일단은 바람이 좀 차면은 덜 맞으니까. 전남 22개 시군은 경계 단계로 태풍 대비 수준을 높이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남 서남해안 주민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지난달 목포에 있는 한 5층짜리 건물 내 기둥이 파손되면서 입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고 발생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철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데 건물이 붕괴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붕괴 위험으로 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진 목포의 5층짜리 건물.
기둥 파손 사고 직후 보강재가 설치됐고 주변에는 안전을 위해 2m 높이의 강철 펜스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아직 구체적인 철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층별 소유주가 다르다 보니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건물 철거가 지연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물 소유주들이 업체 선정 등에 합의하면서 구체적인 철거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 3일. 목포시는 이번 주까지 철거 업체 선정과 구체적인 해체 계획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에서 해체허가 계획서를 검토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서. 하지만 건물 철거까지는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 문제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어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태풍에 대비해 펜스를 서로 단단하게 고정하는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추가로 파손되지 않을까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태풍 올라온다간지 이제 또 저것이 이제 붕괴 위험할 나 있고 태풍이 이제 센 것이 올라가 약한 것이 올라가를 모르는데 걱정돼요. 목포시는 건물 철거에 필요한 행정 절차들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번 태풍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긴급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혜령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2주째 폭염이 이어지면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태풍 카눈까지 북상하면서 조직위는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 동천을 지나온 정원 드림호가 호수 정원을 가로지릅니다. 호수와 맞닿은 데크 아래에서 물줄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바라만 봐도 시원한 풍경이지만 연일 35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정원 박람회장을 찾은 이들은 양산에 의지한 채 걸음을 옮깁니다. 땡볕에도 이따금 부는 바람에 더위를 잠시 씻어냅니다. 아까 오면서 너무 더울 것 같아가지고 걱정을 했었는데 와서 정상에 올라와 보니까 뭐 생각보다 바람도 많이 불고요. 길이 700m에 달하는 개울길 광장. 그늘 아래 의자들을 쭉 설치해서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푸른 나무 아래서 개울에 발을 담그면 마치 계곡에 온 것처럼 열기가 가십니다. 밖에 날씨는 막 덥죠. 근데 그것을 뜨거움을 느끼면서도 아래에 그 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긴 장마가 끝나고 2주째 이어지는 불볕더위. 여름 휴가철을 맞았지만 날씨 탓에 박람회장 관람객 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하루 관람객 수는 10,000명대에 머물렀습니다. 조직위원회는 박람회장 곳곳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폭염 대응센터와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는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시냇물이 흐르는 개울길 광장을 새롭게 조성했고 15m 폭포가 있는 식물원과 영하 18도 빙하정원이 있는 시크릿 가든 등 실내 시설도 폭염 대비 시설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제6호 태풍 카눈도 걱정거리입니다. 조직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바람에 취약한 모든 구간을 점검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전라남도가 긴급 재난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번 태풍 진행 방향이 서쪽으로 더 진행하면 전남 일부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돼 산사태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재난관리 대응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위험 지역별로 시군과 읍면 공무원으로 구성된 2인 1조 담당자를 제시해 위험 징후 예찰 등 긴급 상황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해경이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목포해경과 완도해경은 태풍 피해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구조본부를 가동하고 어선들의 조기 피항 유도, 고위험 선박 비상 연락체계 점검 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경은 또 관내 취약지 등 제위험구역 현장 점검과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풍 카눈 북상에 한평 알루미늄 공장 화재를 진화 중인 소방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새벽 한평군 대동면의 한 알루미늄 공장 야적장에서 불이 나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나흘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물에 닿으면 바로 하고 불이 잘 꺼지지 않는 알루미늄 특성 때문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600톤가량의 폐기물을 모두 자연 연소시키는 방식으로 진화할 예정인 가운데 태풍에 대비해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립 제1, 2 요양병원 노사 갈등이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름 가까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1 요양병원 노조가 강기정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광주시청을 찾았는데 물리적 충돌까지 빚어졌습니다. 해법 출구가 더 멀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시립 제1요양병원 노조 파업이 50여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처우 개선, 고용 승계 등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와 경영적자 극복이 우선이라는 사측 간의 물밑 대화마저 뚝 끊긴 상황. 노조는 광주시가 시립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결정으로 이번 사태를 해결하라며 강기정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시립 1요양병원 노조 집행부는 민주노총 연대노조와 함께 광주시청사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막아선 광주시 직원 등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왔겠어? 일체해 주세요, 일체야! 막는 근거가 뭐냐고! 청사 안에서도 20여 분간 이어진 몸싸움은 광주시의 긴급 시설보호 요청을 받은 경찰이 개입하면서 일단 진정됐습니다. 광주시립 1요양병원 사태를 해결하라며 농성 중인 노조가 강기정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 중입니다. 강기정은 대화에 나서라! 공공병원은 시민들의 건강 안전을 지키는 건데 그걸 지금 비고 의료진에 들어오고 나서 훼손되고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왜 단식까지 이어지고. 노조와 광주시가 대표단 면담에 합의하면서 시청사 점거 시위는 4시간여 만에 해산됐지만 물리적 충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광주시립병원 파업 사태가 출구를 잃고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한국서움진흥원은 8월 8일 섬의 날을 맞아 한국해양대 실습선 한바다호에서 제5회 한국서움포럼 국제학술대회와 선상 아카데미를 열었습니다. 목포해양대 부두에 정박한 한바다호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는 섬의 지속가능한 미래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주제 발표와 북유럽, 태평양 도서국 등의 해외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당초 부산을 출발해 울릉도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태풍 북상으로 행사 장소가 목포로 변경됐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완도와 제주도의 사수도 해상 점유권 권한쟁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는 전남도 의회 농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남도와 완도군, 법률 전문가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2008년 헌법재판소가 사수도는 제주도 관할이라고 판결을 했지만 완도군은 해상 경계까지 적용되는 근거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보혜장학회가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전남체육인재육성 장학금 5천만 원을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장학금은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전남체육 꿈나무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보혜장학회는 1981년부터 지금까지 학생 4천여 명에게 40억 원의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